환영합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의 E57입니다. 오늘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해야 합니다. 만약 화면이 분리되어 있다면 오른쪽에서 스와이프 하는지 확인하세요. 잠깐만요. 한 가지를 바로 잡을게요. 됐습니다. 밝기를 조금 더 높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을 아래로 스와이프 하면 이 영역이 보일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표시되는 토글 목록이 확장되어 화면 녹화 토글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이 토글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면 이 연필 아이콘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바보같이도 이제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편집을 누르지 않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는 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컨트롤 추가를 클릭한 다음 화면 녹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멍청한 목록 어딘가에 모든 토글이 다 들어있는데 공간만 엄청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카테고리인지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도 화면 캡처는 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맨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녹화기를 찾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예를 들어 이게 그거라고 해봅시다. 그냥 탭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냥 목록에 추가되면 될 텐데 이제는 그걸 직접 잡아서 맨 위로 끌어올려서 이 빌어먹을 목록에 넣어야 해요. 좋아. 잘했어. 삼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추가적인 단계를 거쳤네. 그냥 잠시만 시간을 좀 가질게요. 알림 몇 개만 지울게요. 여기 이제 폰이 있는데 이것도 삼성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편집을 누르면 여기 바로 있고 그냥 슉슉 드래그해서 놓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건 좋은 디자인이었는데 이건 아니네요. 이제 완료를 클릭하고 다시 토글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서 토글을 찾았으면 길게 눌러보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설정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화면 녹화기 아래에 오디오 녹음 같은 옵션들을 볼 수 있어요. 미디어와 마이크, 그리고 없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삼성은 마이크만 녹음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정말. 어쨌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미디어와 마이크를 사용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어버드 같은 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은 미디어, 즉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화면 녹화기가 먼저 내부적으로 소리를 녹음한 다음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고 그게 다시 마이크에 의해 두 번째로 녹음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다음으로는 여기 비디오 화질이 있는데 현재 1080p로 설정되어 있고 기본값은 아마 미디엄 중간일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꼭 하이 높음으로 바꾸시고 다른 옵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은 셀피 크기입니다. 녹화 중에 셀피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는 크기인데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더 크게도 더 작게도 할 수 있으니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기능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고 녹화 중에 토글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스와 터치 표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손가락이 화면을 누른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 점이 기록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더 이상 특별한 건 없습니다. 비트레이트 같은 옵션도 없으니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할 것도 따로 없고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이 토글을 찾아서 눌러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몇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전체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고 화면의 일부만 잘라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운드 옵션과 상단 옵션이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3초 카운트다운이 나오는데 이건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이도록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도 있습니다. 녹화를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녹화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를 들어 이런 쓰레기 같은 앱처럼 문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다시피 와이파이를 활성화하세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콘텐츠가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고 넷플릭스 계정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권한을 요청하는 창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 앱 정보로 들어가서 어디 있죠? 저장소, 데이터 삭제, 캐시 삭제까지 모두 지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권한 요청 같은 팝업이 뜨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이 화면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네모난 버튼을 눌러 저장하면 화면 녹화가 갤러리 앱에 저장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갤러리와 포토 두 가지가 있지만 저는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는 갤러리를 더 선호합니다. 여기 화면 녹화 파일이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앨범으로 들어가서 앨범 목록 중에서 스크린 레코더 앨범을 찾으면 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참고로 여기 터치 입력도 보입니다. 곧 경험하게 될 기능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은행 앱에서 사용자의 악성 코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은행에 접근하기 위해 입력하는 핀, 패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기 위해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시도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 녹화는 캡처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열리는 순간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터치 입력조차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말했듯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도 은행 앱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잘 알려진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내 허락도 묻지 않고 내 화면 녹화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젠장,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한 적도 없고 계정도 없어서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기기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의 뻔뻔한 행포와 헛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기에서 이런 쓰레기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우회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잠재적으로는 불법 복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콘텐츠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이 기능이 스크린샷 캡처도 막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합법적으로 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할 콘텐츠의 영상을 캡처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배포하지 않는 한 불법 복제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이 불법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방식으로 공유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캡처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콘텐츠든 화면 녹화도 가능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한 심지어 그것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특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보내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그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을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유튜브와 같은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채널에 저작권 경고를 보내서 여러분이 콘텐츠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식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무언가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라면 이런 점을 꼭 유의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불편함을 우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구글을 사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캡처할 수 있는 특정 웹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런 웹사이트들을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예시로 사용할 특정 웹사이트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웹사이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 웹사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떤 이유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녹화했던 그 영상은 이제 그걸 보는 누구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웹사이트들이 사라졌더라도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웹사이트나 다른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문구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께서는 무료 넷플릭스 대안이라든지 무료 넷플릭스 또는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직접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제로 사용할 것은 바로 피스트림, MUV의 대안 사이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이제 어떤 AI 개요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고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지금 이게 Donkey to Now 같은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호기심에 이걸 직접 한번 써봤어요. 이게 뭘 추천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때요? 계정이나 결제 같은 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었던 무료 옵션의 대안으로요. 그런데 저한테는 계정과 구독이 필요한 것들만 추천해주고 있어요. 계정도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영화나 프로그램을 보여주던 것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플렉스 같은 것도 추천하는 뻔뻔함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추천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찾는 게 직접 호스팅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레딧을 찾아볼 거예요. 보통 그걸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pstream 방식의 검색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는 그 사이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정보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레딧에서 이런 것에 대안이 될 만한 다른 링크들을 알려주는 좋은 사용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확인해 볼 수 있는 곳들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링크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스레드 중 하나에는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는 20개가 넘는 사이트들이 정리되어 있고 일부는 백업 도메인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중 일부는 꼭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짜증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런 사이트에서 공유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광고까지 붙이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그냥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짜증나거나 자동으로 새 탭이 열려서 이동되는 그런 사이트 말고 그런 거 없는 사이트를 찾으세요. 그런 사이트는 정말 미치게 만들 거예요. 더 나은 옵션들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찾게 될 모든 사이트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작동할 거예요. 화면 녹화에서 보시다시피 브라우저에서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딘가에서요? 잠깐만요. 이건 좀 너무 짧네요. 이제 됐네요. 브라우저가 있으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이는 건 뭐든지 문제없이 녹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 콘텐츠에 돈을 내고 있는데도 애플리케이션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찾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으면 되고 그러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은행 앱들도 여러분을 차단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결제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내장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 앱에서 캡처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누군가에게 확인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한쪽에서는 차단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도록 보통은 대체 방법도 제공해 줍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